저희가 이제 보고 메인에서 서브로 들어와서 이제 서브 컨텐츠 처음에 이제 타고 들어온 거는 저희가 페이지 셋업을 개방식으로 들어온 이 방식으로 이제 페이지가 아예 다르니까 이 파트 안에 들어와서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셋업을 쭉 잡아주는 이런 방식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죠. 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싹싹 페이지들이 바뀌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처리한 방식을 좀 어디까지 처리를 해서 요거를 바꿨는지를 짚어보고, 그다음에 요 방식을 저희가 또 한 가지 방식으로 전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했던 방식 한번 다시 리뷰해 볼까요? 리뷰. 카테고리 HTML 페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이제 어제부로 루트가 하나가 됐죠. 네. 여기에 모든 데이터를 다 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뿌려주는 데는 바로 맨 밑에 저희가 추가해 놓은 category.js에서 이걸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category.js를 가면 네, 여기 탑 영역 JSX에다 따로 저희 컴포넌트 폴더에 따로 만들었습니다. 탑, 메인, 부터 세 가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뭐 구현 함수 나중에 이제 돔에다가 저희가 코딩한 돔 기능 코딩한 애는 이제 불러다 드리고요. 그래서 메인 컴포넌트에서 이제 저희가 메인 컴포넌트는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메인 컴포넌트 도큐먼트 점 이쪽에 루트에다가 샵 루트에 출력을 하고 있는 컴포넌트 출력은 이미 시키고 있고요. 얘는 이제 그런 걸 모아서 출력해 주는 애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어제 여기에 요 컴포넌트가 출력이 되는데 이 컴포넌트가 하는 일이 다른 컴포넌트를 합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장 큰 부모 컴포넌트, 네, 대왕 컴포넌트입니다. 네, 왕이에요, 왕. 네. 그리고 얘도 페이지 렌더링 후에 한 번만 실행하는 건 뭐 여기서 유즈 이펙트 해가지고 어제 요거 실행시키는 거 했죠.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잘 적용이 되는 걸 봤고요. 여기 HTML은 리턴에서 여기 컴포넌트를 합쳐서 상단 영역 이거, 메인 영역 이거, 하단 영역 이거, 요 세 개를 합쳐서 한꺼번에 뿌려주는. 그래서 묶으려고 저희가 빈 껍데기 프래그먼트로 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단 영역은 탑 에어리어 가니까 탑 부분은 역시 탑 소스가 쭉 들어가 있는 부분. 네, 그래서 이제 링크 만드는 거는 여기서 이제 호출해서 입혔고요. 여기 보면 GMB 네, 내용이 쫙 여기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를요, 제가 이제 바꿀 거거든요. GMB 파트만 자식 컴포넌트로 또 따로 만들 거예요. 여기만. 네, 여기만 자식 컴포넌트로 따로 만들고요. 그러면은 자식의 자식이 또 되는 거지. 아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프롭스 다운을 시키려면 또 걔한테 프롭스 다운을 또 물고 또 내리고 물고 내리고 위로 올리고 또 위로 올리고 이렇게 프롭스 다운 여러 번 프롭스 다운을 시켜가지고 내렸다 올렸다는 걸 드릴링이라고 제가 얘기한 대로 했죠. 드릴 뚫는 것 같다. 구멍을 깊게 뚫어가지고 여러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제가 유즈 컨텍스트를 여러분에게 소개만 했는데 소개해서 써보긴 했죠. 근데 리얼리티한 부분은 지금 얘가 약간 그래도 리얼리티하죠. 네. 실제로 돌아가는 사이트에다가 적용시키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쨌든 요거 불러드리고 있고, 그죠? 캣제에서 그 다음에 메인 카테고리 가운데 있는 내용 컨트롤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역시 익스포트 디폴트 펑션 요거 펑션 내보내고 있고 요거 그래서 프롭스로 뭔가 받고 있는데요. 네, 프롭스로 카테고리 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셋업을 해서 데이터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셋업을 쫙 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옆에 찍어본 게 바로 그거였어요. 뷰티를 찍고 내려왔다. 그러면 뷰티 데이터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뷰티 데이터를 선택했기 때문에 찍히는 거죠. 어제 이거 베어링가 이거 찍은 게 여러 번 돌면서 찍어가지고 너무 많이 찍힌다. 그럼 이거 주석 좀 달아야 되겠다. 배열인가? 네, 이거.
배열인가라고 검색해서 찾으면 요거 콘솔 제가 한번 찍어준 게 있거든요. 메이크 코드에 메이크 코드를 주석 달아 놓겠습니다. 데이터 자체를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어제 여기 카테고리에서 스몰 태그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거 처리하느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얘를 그냥 직접 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Dangerously set inner HTML. 왜 위험하다고? 스크립트 태그도 태그니까 그런 스크립트 실행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다른 태그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야. 뭐 H1 태그를 무서워하겠습니까? DRV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스크립트 태그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거는 실행을 바로 하는 애기 때문에 스크립트 실행을요. 그래서 그 악성 코드에도 스크립트 실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뭐 자바스크립트 얘기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대표적이잖아. 네, 다른 스크립트도 어쨌든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해서 얘네들이 이걸 쓸 때도 계속 경고를 주려고 이름을 이렇게 길게 준 거예요. 위험스럽게도 이너 HTML을 세팅하시는군요. 그래서 매번 뭐 꼼을 준다고 그러나? 꼽을 준다고 그러나? 이렇게 매번 이렇게 쓰시는군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내가 어제 그 파일 여기 데이터 자체를 바꿨죠. 데이터에서 태그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어제. 생각도 할 거면 다시 한번 열어서 보면 요걸 바꾼 거죠, 저희가. 다른 거는 그냥 싱글 데이터인데 이렇게 그 데이터가 하나는 스몰 태그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뒤에 그냥 뿌려질 데이터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구분하려면 천상 데이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따로따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0번째, 1번째로 이렇게 배열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제 구분을 저희가 한 거였죠. 이걸 뿌릴 때. 그래서 이걸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넘어온 데이터가 배열인가? 배열, array, 객체 is array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배열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애가 있어서 이걸 사용했고요. 배열이냐? 그러면 H2. 아니냐? 그러면 else문으로 빼가지고 여기 안에 리턴은 코드 리턴이에요. 네. 그래서 요 안에서 코드를 만들어서 리턴 시키는 방식을 잘 보시라고요. 우리가 따옴표 같은 거 쓰지 않고 여기서는 다 JSX 문법을 직설법으로 다 씁니다. 바로. 자, 싸지 않아도 루트만 하나면 오케이잖아요. 네. 얘도 루트만 하나면 오케이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리턴해서 만들어준 거죠. 네, 그래서 여기 make code 이쪽으로 들어가서 코드를 잘잘 어제 만들어줬죠. 이렇게. 코드 생성, 성공.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폼은 돌리는 게 더 거치장스러워서 폼은 돌리지 않았어요. 네. 이거 자체가 구분이 둘로 돼 있고 또 클래스명도 다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이 포매팅 6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지켰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제 표현한 부분은 여기 이 부분 아이템 합쳐주는 서브 카테고리, 즉 서브 컴포넌트로 구성을 했죠, 저희가. 네, 그걸 구성을 했고요. 카테고리 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부터 에어리어. 부터 에어리어는 이제 저희가 어제 네, 급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돌아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는 굳이 만들어봤죠. LI로 매핑 해가지고 여기다 뿌려지는 부분에다가 얘만 쫙 넣으면 끝. 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이제 물론 데이터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었지만 뭐 거기까지만 데이터를 해봤습니다. 반복 도는 데이터만. 그렇게 해서 이제 부터 부분 구성해서 이렇게 그 루트가 하나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껍데기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를 꼭 해주죠. 네, 왜냐면 루트가 하나야만 된다라는 규칙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써봐야 뭘 불편한 게 이거니, 이거를 또 저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는 거니, 뭐 얼마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 불편함, 이거 자체가 불편하겠죠. 이 리액트를 갖다가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하겠죠. 그죠? 이만한 걸 갖고 다니는 거지. 뭐, 아직 이만한 걸 쓸 것도 없는데, 큰 가방에, 요만한 물건을 큰 가방, 완전 막,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 아주 비싼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여기 오실 때 여행 가방에다가 이렇게 책 한 권 넣어가지고 오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네. 그런 거야.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이게 확장성이 대단한 녀석이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 가시면 써봤냐고 물어볼 거야. 써봐야 써봤다고 하지.
그래서 써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를 좀 나눠 볼게요. 아까 그 메인 카테고리 쪽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일단은 돌아가거든요. 얘가요. 이렇게 이 안에서 돌아가게 하는데 돌아간 원리는 바로 얘 루트 부모 쪽에서 우리가 상태 관리 변수를 만들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상태 관리 변수를 왜 만드냐? 그걸 사용한 애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거를 썼느냐? 그러면 그걸 쓴 놈들은 다 불러. 연결된 애들은 다 부르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 내가 어제 왕 얘기도 했잖아. 왕이 자기 아들하고 관계된 일은 다 가서 다 건드려 놓는다고. 우리 아들. 네, 자기 새끼인 거예요. 네. 자기 새끼를 거기다 집어넣고 관리하겠다. use state. react use state. 리액트에서 그 컴포넌트에서 함수형 컴포넌트에 훅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그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지금 따로 안 썼는데 그거 클래스 요 책에 보면 클래스형 컴포넌트, 함수형 컴포넌트 두 가지를 다 이제 예시로 코딩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함수형 컴포넌트를 그 클래스형 컴포넌트로 바꾸는 걸 하나를 한번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어. 네. 그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면 비교를 해서 보면은 아 얘하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고요. 저희는 근데 주력 무기는 함수형 컴포넌트예요. 그리고 거기 W3C에서도 그 얘기 나왔잖아. 후크를 사용하는 건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만 쓴다. 뭐 해가지고 그걸 주력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네. 하나를 잘 쓰면 나머지 쓰는 거는 뭐 따라오는 건 금방 따라와요. 네. 방법만 좀 다른 거지. 쓰는 메서드가 틀리고. 네. 여튼 요거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업데이트하는 게 set now cach이고 우리는 now cache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set now cache로 업데이트할 거고 얘가 처음에 can name은 여기에 지금 갖고 들어온 URL로 갖고 들어온 바로 얘 URL search 파람스인데 location search 물음표부터 뒤에 있는 딸려오는 값을 여기다 넣어서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거는 그럼 캐시란 이름이 있니? get cat 그러면 캐시란 이름의 키 이퀄 값만 가져와서 그런데 우리가 앰퍼센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특수 문자 때문에 인코드로 보내고 디코드로 풀고 해서 cat 네임을 담은 캐를 초기 값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들어올 때 무조건 요거 넘기는 거는 제가 지금 처리 안 한다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요 캔 내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거죠? 예,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부모한테 얘 부모잖아. 이게. 부모한테서 얘를 호출하면 값을 보내서 호출하면 그 값으로 업데이트를 set now cat을 얘를 변경하는 순간 걔를 갖다 쓴 애들은 전부 다 업데이트. 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은 애들 또는 같은 값으로 계산을 했는데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을 위한 메서드들이 더 있어요. 뭐 메모이제이션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 더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필요할 때 제가 쓸 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얘를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전달한다? 바로 네 props down, props function down and up and down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속성으로 탑 에어리어 쪽에 메뉴를 클릭했을 때 얘를 변경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얘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서드를 얘랑 똑같은 이름 여기 있잖아요. 메서드를 전달하는 거예요. 요 이름 chg 아이템 요거랑 똑같은 이름을 물론 쓰셔도 되겠지만 네. 그 chg 아이템 요걸로 전달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props 네, props down 그래서 props function down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부모에 있는 걸 호출한다. 그래서 function up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at 여기로 들어와서 얘는 이쪽에서 지금 링크를 걸어가지고 걔를 호출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chg cat 자기가 갖고 있는 메서드 자기가 갖고 있는 함수인데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나야나 그걸 보냈니? 그러면 그 대문자로 찍혀있는 애를 소문자로 바꿔가지고 네, 얘를 네, props에 있는 얘죠. 예, 부모의 이 속성으로 받았으니까 props 요 받은 속성명으로 얘 이름으로 호출을 해주시면 얘가 호출되는 거죠. 네, 얘가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중계를요.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얘를 또 밑으로 더 내렸다 그러면 또 밑으로 또 내려야 돼요. 얘는 쟤를 부르고 쟤는 얘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막 중계를 한 번 더 해줘야 돼. 지금 얘가
밑으로 내려서 얘를 호출해서 얘가 호출되잖아요. 얘가 내려줬기 때문에 얘가 호출되잖아요. 그런데 컴포넌트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이제 하나 이쪽에다 컴포넌트를 일부러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GMB만 또 따로 묶어가지고 컴포넌트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GMB 컴포넌트를 따로 만들어 볼게요. GMB 여기로 가보세요. 메인 에리어. 아니 메인이 아니지. 탑 JSX. 탑 에어리어로 가서 탑 에어리어 JSX로 가신 다음에 탑 에어리어 JSX 밑으로 내려갔을 네, MOB BTNS라는 컴포넌트 상단 부분만 복사를 할게요. 여기만. 아니 잠깐만. 이걸 줄여놓고 복사를 할까? 이걸 줄여놓고 여기까지 긁고 Alt 키 누르고 이렇게 긁으면은 내용만 빼고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만 빼고 복사. 여기다 붙여놓게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 이름 MOD라고 어제 썼네 내가. 여기를 이제 바꿀게요. GMB 메뉴라고 이렇게 대문자를 시작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줍니다. GMB 메뉴 컴포넌트. 네, 그리고 GMB 메뉴 안에 리턴 하나 만드세요. 리턴. 이 안에 들어갈 준비만 딱 시켜 놓으시고요. 네, 이 컴포넌트 안에 또 서브 컴포넌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요. 빠바빠빠빠빠빠 GMB 박스라고 되어 있는 이 주석 달려 있는 요 파트. 얘만 선택을 GMB 내부만 선택했어요. Alt Shift 오른쪽 방향키. 컨트롤 X 잘라. 여기다 넣을게요. 컨트롤 V. 줄맞춤 커널 P. 줄맞춤 한번 하고. GMB 메뉴. 그리고 여기는 GMB 메뉴 넣을 거예요. GMB 박스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여기는 컴포넌트를 서브 컴포넌트 구성 중입니다. GMB 메뉴 스스로 닫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썼던 변수들이 위에 있거든요. 여기. 네. 탑 에어리어에서 가져가야 될 애들이 있어요. 탑 에어리어에서 가져갈 애들. GMBS는 배열 변수 이거랑 그 다음에 CHG 캣이라는 거 쓰고 있거든요. 요거 두 개. 컨트롤 X 잘라내세요. 여기 네, 탑 에어리어 안에 있는 GMB용 배열 변수랑 메서드요 함수. 컨트롤 X 잘라내세요. 잘라서 여기 GMB 메뉴에다 넣어주세요. 커널 P 줄 한번 맞출게. 그리고 얘는 지금 프롭스로 해도 전달한 애가 없어가지고 이거 자체를 호출할 수가 없겠지. 네, 지금 클릭할 땐 그래요. 네, 잠깐 주석 달아 놓으세요. 이거 호출할 수 없는 애예요, 지금. 네, 프롭스를 지금 만들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나야나 데이터만 찍히게 그냥 놔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제 바뀌진 않아요. 나야나만 찍히지? 네, 그래서 여기 데이터 이렇게 들어와서 똑같이 메뉴가 상단에 똑같이 찍히고 클릭했을 때 나야나 어쩌고저쩌고 찍히고 있으면 그게 지금 호출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요거까지. 요건 주석 달았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일단 업데이트 해놓으시고 여기에서 이어가지고 네, 우리가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쪽에 이제 연결을 해서 들어온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클릭할 때는 요 메뉴를 얘가 여기 메뉴에 있는 요거
똑같은 거를 등록해가지고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찍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이제 메뉴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to lowercase 해가지고 변경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단계가 하나 더 생겼죠? GMB만 모아서 따로 뿌려줄 공산이 크죠? GMB는 독특한 놈이잖아요?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따로 만들어서 뿌렸어요. 네. 여기, GMB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만. 그러면 그거를 세팅이 되게끔 하려면요. 얘가 여기에 지금 GMB 메뉴 있는 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얘는 당연히 호출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 컴포넌트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원클릭에 걸어준 얘 자체는 이쪽에 호출은 쉽게 나야나라고 찍히는 건 뭐 이건 그냥 쉬운 거예요. 그냥 만들었으니까 호출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cat chc 캣을 보세요. 그런데 이제 프롭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방법밖에 안 가지고 있다면 프롭스 다운을 한 번 더 해줘야 되잖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방법으로만 만들어야 된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야. 이 정도 사골국물처럼 우려내야지. 예. 쌤 만들었어요?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나가면 나중에 자기 거 만들 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네. 도움이 안 돼. 자, 그래서 겁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보내주는 거지. 여기 탑 에어리어 쪽에 chg 아이템 얘는 지금 보내주는 거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얘를 그냥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보내주고 있었고 이걸 네가 호출해서 위로 올리면 props down, props function down and up and down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호출해서 요 기능이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chg 아이템으로 보내고 있었죠. chg 캣이라는 원본, 얘가 원본, 이놈이 원본이에요. 이 원본을 중개해 줄 수 있는 chg 아이템 보냈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props 여기다 props 나만 썼구나. 저쪽엔 props가 있었어요 이미. 여긴 props가 이미 있어요. props 썼었으니까. 근데 땡땡땡 표시. 썼다가 지금 지웠거든. 밑으로 내렸거든. 이 props 탑 웨어리에 props인데 땡땡땡 표시 있죠? 쓴 적이 없나? 쓴 적 있을 텐데. 네, 여기에 함수가 있었거든요. 네, GMB 쪽으로 지금 아까 잘라 붙였잖아. 이쪽으로 옮긴 애가 얘. chg cat. 얘가 있었기 때문에 props 여기 이제 주석 처리해버린 거 얘. 얘가 걔거든요. 오케이, 그거였어. 다시 올려. 그러면 여기에 props를 해서 함수 여기에다가 다시 그러니까 자식 컴포넌트로 함수를 만들어서 전달. 그래서 다시 자식. 그래서 콘스트. 얘는 이름을 좀 특이하게 할게요. gofn. 네. 가는 거야. 함수를 만들어요. gofn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받고요. 그 받은 값을 왜냐면 저기 메뉴가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props chg 보내준 애의 속성을 쓰셔야 돼요. 아까 아이템으로 내가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gofn 이름을 제가 go 가는 거야. 얘는 이제 보내줄 거예요. gofn 진짜 중계기 역할을 하는 애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는 chg 아이템이라는 속성에 담아서 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쪽에 chg 아이템이라는 이렇게 저는 구분해 주려고 일부러 이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네, 그러면 뭐가 뭐지? 뭐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쓰면 돼. 그러면 물론 되긴 하지만 gofn 자, props, 네, 이거 했고, 이제 밑으로 내려서 얘를 받아야 되겠죠? 얘를 보내야 되겠죠? 보내야 받지. 자, 그래서 얘를 GoFN 보내! 여기! GMB 메뉴. 네.
보내요. 어, 이름을 좀 다르게 할게요. 네. GMVFN이라고 할게요. GMVFN이라는 데에다가 제가 이름을 다 다르게 하는 건 어떤 게 어디로 넘어와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추적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GoFN을 가는 거야를 얘를 이쪽으로 프로스 펑션 다운을 시키는 거죠. 프로스 펑션 다운. 그럼 프로스 펑션 다운은 업 앤 다운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GMVFN에다가 GoFN을 담아서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GMB에서 받아야죠, 얘를요. 받아. 네, 이 여행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밑에 또 서브 컴포넌트가 서브 컴포넌트 밑에 서브 컴포넌트가 있으면 또 이젝트를 또 해야 돼. 만들어서 중계기 만들고 내리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건 아셔야지. 이걸 내 능력은 안 돼요.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유즈 컨텍스트를 써야겠어요. 유즈 컨텍스트 쓰는 것도 사실은요. 편리하라고 나온 건데 이거보다 훨씬 편리하죠. 그런데 그냥 변수 하나 만들어서 할당한 다음에 불러다 쓰는 거랑 차원은 틀려요. 네. 장치할 게 많다고. 네, 그래서 어쨌든 봅니다. 그래서 받아 프롭스 프롭스 또는 중괄호 해가지고 직접 받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직접 던지는 애들 이렇게 던져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받는 것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프롭스로 한 번에 받아서 점 하위로 받아라. 네, 어쨌든 뭐 객체 데이터로 서로 주고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위 점 찍은 걸 보면 그죠? 네, 객체 데이터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롭스로 받았어. 그럼 여기서 처리해. 이거는 이제 전에 있던 거니까 바로 위에 있던 애가 누구였지? 탑 에어리어 컴포넌트죠? 네, 탑 에어리어 컴포넌트에 보낸 속성 함수를 호출. 네, 보낸. 그래서 GMBFN이라고 내가 아까 보냈죠? 네. 그래서 props GMBFN이라고 내가 보냈죠? 네, 거기에다가 데이터 로켓 요거를 보내요. 요 값을 보내요. GMBFN. 그러면 props 다운 시켰잖아. props 펑션 다운을 시켰단 말이죠, 얘가요. 그러면 GMBFN을 얘가 호출할 때 값을 가지고 날라가요. GMBFN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럼 얘는 GMBFN으로 던졌으니까 여기서는 GoFN을 사실 던진 거였죠. GoFN을 가서 보니까 GoFN은 어떤 값을 받아요. 던질 값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값을 전달해서 props chg 아이템 그럼 얘를 보내준 카테고리 JS의 chg 아이템이라는 애는 결국 chg 캐시라는 애를 전달해 준 거였어요. chg 캐시 결국은 여기 메인에 왔잖아. 여기 부모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에 왔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set now cat 즉 키가 되는 바로 now cat을 업데이트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결해서 바꿔 해가지고 얘가 뜨는 거예요. 이거 이상 해줄 애가 없으면 먹힐 것이고 먹히잖아. 여기 옆에 보시면 찍히는 애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나야나 바꿔까지 연결해서 뜨고 있어요. 클릭할 때마다. 그게 업데이트가 되니까 업데이트 된 애들을 바꾸고 있어요. 빼세요. 지금 되는 걸 일단 먼저 하세요. 네.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props 펑션 다운 props로 속성으로 함수를 던져서 자식 컴포넌트에서 그 함수를 호출하여서 부모 컴포넌트로 값을 전달한다. 또는 기능을 부모 컴포넌트의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올라가서. 상당히 내부적 캡슐화가 많이 돼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런 거를 다 쉽게 전달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패키징이 다 돼 있는. 자, 그러면 요렇게 하는 방법 일단 성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use context, context API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방식을 API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context API. 네, 끝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되게끔 하는 게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리액트를 하고 싶다 또는 해봤냐 했을 때 이런 게 구분되는 경험치가 없는데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걸 써보자. 말이 안 돼. 일찍이 말이 안 되는 거. 잘 구분 한번 해서 보세요. 이렇게 전달해서 쓰는 거. 전달해서 쓰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제 제약사항이 되는 거지. 본인이 이제 코딩을 막 자바스크립트로 자유롭게 막 바깥에 변수 넣고 함수 넣고 막 전달하고 던지고 받고 막 편하게 막 코딩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어떤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 네. 그 체계에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 딱 드는데 뭐 그것도 자꾸 이제 익숙하다 보면은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또 다른 방법을 또 써볼 예정이니까 지금 요거 일단 잘 돌리세요. 이게 되는 걸 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스텝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를 쓰지 이렇게 거쳐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가볼게요. 메인 컴포넌트 뭐 몇 번째 뎁스가 됐든지 간에 얘를 직접 쓰기에 그냥 전체에다가 전체 공지 알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 공지. 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역 변수나 전역 함수처럼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메인 컴포넌트 아래에 있는 애들에게 공지하는 거지 다른 식구들한테 공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컴포넌트를 따로따로 만들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싱글 페이지의 개념은 하나로 묶여진 메인 컴포넌트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그 라우터 시스템 같은 걸 쓸 때도 메인 컴포넌트에서 그거를 전부 다 한 군데서 전부 다 관리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전역 관리를 하는 변수를 한번 관리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직접 쓸 수 있도록 카테고리 데이터 상태별로 업데이트 함수 여기를 좀 눈에 좀 잘 띄게 해놓을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함수인데 요거를 갖다가 전역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예지 탑, 예죠? 이거는 props 펑션 다운 시킨 거예요. props 펑션 다운. 근데 props 펑션 다운 안 시키고 그냥 가겠다고 했나봐요. 탑, area. 네, props 펑션 다운 안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시켰던 거는 주석 처리했어요. 그래서 옆에다 써놨어요. props 펑션 다운. props 펑션 다운은 업 앤 다운을 했다고 저것 때문에. 네,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요,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관리되는, 전달되는 애, 즉, 이 변수 함수를 공유하기 위한 API를 저희가 사용할 건데요. 여기다 이제 사용할게요. 최상위 컴포넌트에서 관리되는 변수 함수를
하위 컴포넌트에 공유하기 위해 컨텍스트 API를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기 위한 거는 프로바이더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는데요. 일단은요, 공유하기 위한 파일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create context, create context를 생성하여 사용할 곳에 임포트 한다. 순서로 볼게요. 순서 1번 요거예요. create context를 생성하여 사용할 곳에 임포트 한다. 네. 그래서 생성을 먼저 할게요. 생성을 합니다. 자, 파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요 파일 말고 이제 다 컴포넌트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저기서 쓸 거를. 하나를 만든다. 컴포넌트 쪽에다 만들게. 오른쪽 버튼. cat context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cat 언더바 context. 자, 새 파일. cat 언더바 context.jsx. cat context. cat context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카테고리 컨텍스트. cat context. cat context JSX.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씁니다. cat context. 자, 그래서 카테고리 페이지 context API 생성 파일. 들어가겠습니다. 익스포트 하세요. 얘는 길지 않아요. 그리고 const, 그 데이터형도 컨스탄트형으로 못 바꾸게 하는 컨스턴트형으로 선언하면서 익스포트 할 수 있죠. 펑션도 익스포트 할 수 있죠. 우리가 경험치를 좀 올리고 있어요. 이름은 cat conText라고 cat context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지은 이름이에요. 여기에다가 할당합니다. 하기 전에 크리에이트 하기 전에 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설치형을 하고 나면 이런 걸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리액트 점, 뭐 리액트 돔 점 이런 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지금 CDN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니까 이렇게 앞에다가 써주는 거고요. create context, create context, create context, create context. 이렇게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메모리상 생성된 애를요. 이거 하나를 갖다가 얘가 갖다 쓰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그러면 요거 하나가 관리를 해주는 애가 되는 거예요. 얘 자체가. 그래서 얘는 딱 한 번만 만든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얘를 사용할 수 있도록 cat context. 이름은 cat context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 갖다 놓느냐? 맨 먼저 카테고리 HTML 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이 카테고리 JS에서 임포트를 해서 쓸 거거든요. 걔를요. 그러면 이거보다 위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놓으면 또 얘도 얘 뭐야? 탑에서 그걸 또 갖다 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컴포넌트들보다 위에다가 넣어주세요. 얘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건 등록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냥요. 자유롭게 쓰기 위한 등록. 그래서 이거는 카테고리 페이지 컨텍스트 API 파일. 그래서 스크립트 요거 똑같이 복사
방향키 이동. 여기다가 cat context JSX라고만 불러주시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해야 돼. 우리가 쓰는 게 우연히 되거나 이거저거 잘 신경을 쓰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아직 안 된 거야. 명확해야 돼요. 네, 지금 이거는 CDN이니까 이렇게 앞에다 등록해 준 거예요. HTML 페이지에다 등록하는 건 CDN 방식이라 그렇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써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밑에 컴포넌트들보다도 위에 있으니까 컴포넌트들에서 자유롭게 불러오시면 돼요, 이제. 자, 이거 위치가 중요하죠. 자, 갑니다. 카테고리 JS 상단으로 갑니다. 컨트롤 홈 메뉴로 가시고요. 컨트롤 홈이 왜 안 먹지? 네, 메뉴. 그래서 import. 그래서 어디다 불러줘? 메뉴에다 부를게. 여기다가 카테고리 컨텍스트 API. 불러옵니다. import context. context. 알아서 불러온다. 자, can context. 컴포넌트 밑에 있는 걸 얘가 찾아왔어요. 요렇게 생긴 애를 여기서도 쓸 거고 저기서도 쓸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복사. 탑 에어리어. 탑 에어리어 상단으로도 가세요. 컨트롤 홈. 아이씨, 메뉴로 안 가, 여기 상단 여기다 불러줄게요. 네, 카테고리 페이지 API 컨텍스트 API 파일 불러오기. 컨텍스트 API 파일. 여러분들도 이거 쓸 일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지금 저만 여기 써서 여러분들은 쓸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전역적으로 컴포넌트들 간에 상호 공유하고자 하는 애는 당연히 생길 거거든. 그런 애가 안 생길 리가 없어.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고 좋습니다. 일단 블로그 했고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쓸 곳에다가 불러온 거고요. 다른 데 또 쓸 데가 있다. 메인에서 쓴다. 메인도 불러오면 되고 근데 하단에서 쓴다. 하단에도 불러오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거기는 안 쓸 거면 안 부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JS로 가신 다음에 다시 여기 만들어주는 곳으로 가세요. 제가 순서 1번 썼죠? 예. create context를 생성하고 그 파일을 임포트한 거예요. 그 얘기를 줄여서 좀 얘기한 거고 2번 최상위 컴포넌트에서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를 세팅한다. 요 프로바이더는 뭐냐면요. 꺽쇠로 되어 있고요. 생성 컨텍스트명. 우리가 변수에 할당했죠. 콘스트로. 그 생성된 컨텍스트명이에요. 생성 컨텍스트명 꺽쇠로 그리고 프로바이더 점 찍어야 돼. 점 프로바이더. 요렇게 만들어진 이름. 요 이름이 똑같이 요 이름이 복사를 할게요. 똑같은 요 이름으로 열고 닫고 요걸로 싸주는 거야. 그만 이거 여러 줄 주석을 좀 써줄게요. 이렇게 짠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메인 내용이 여기 들어간 거죠. 하위 컴포넌트들 하위 컴포넌트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걸로 쌌단 말이지. 생성 컨테스트 명도 프로바이더. 중요한 거는 여기다 value라는 속성이 요거는 이름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value라고 정해져 있고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보낼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바이더를 세팅한다. 이때 같이 세팅하는 거. 3번. value 속성에
공유할 변수 함수를 넣어준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개일 경우에는 분가로를 하나 더 써요. 여러 개일 경우 분괄호를 사용하여 세팅. 그래서 내용까지 본다면 value equal 변수 뭐 이렇게 됐지만 또는 value equal 중괄호 안에 여러 개를 묶어야 되니까 중괄호 하나 더 쓴다는 얘기예요. 중괄호 하나 더 쓰고 변수, 변수, 함수, 변수, 함수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얘기예요. 묶어서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원래 묶어서 하나를 보낸다. 네,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줄게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실제로 지금 저희가 넣어줄 거예요. 요거 루트를 요걸 쌌는데 쟤를 쓰게 되면은 루트를 얘를 쌀 필요가 없죠? 네. 컨트롤 D 해가지고 아이고 밑에 거랑 얘랑 틀린가? 여기 이제 싸줄게요. 뭐가 나오냐? 우리가 갖고 들어온 바로 해 컨텍스트 나오죠. 해 컨텍스트 점 프로바이드. 그러면 이걸로 열고 닫고는 끝났어. 오케이. 여기까지 끝. 동시 코딩은 여기서 끝. 그 다음에 위에만 속성으로 밸류를 세팅. 이걸 세팅 안 하면 의미가 없죠. 이걸 세팅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던져주고 싶은 값을 여기다 넣는 거죠. 우리 이거 했을 때 그때 이거 할 때 했잖아요. 백두산?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할 때도 그 세팅을 그렇게 해줬다고요. 프로바이더. 누구냐? 프로바이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던져줬던 거 요거 생각나시죠? 요거. 네, 누구냐? 프로바이더. 네. 우리가 변수를 일부러 한글로 썼었어요, 그때. 이거 파악을 하느라고. 네. 그래서 지금 바로 그런 식으로 좀 써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넣을게요, 이제. 우리가 지금 전달 딱 해주고 싶은 데는 얘거든요. chg 캣을 그냥 어디 하위 어떤 컴포넌트에서도 얘로 호출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chg 캣. 이거 말고도 더 있으면 더 쓰시면 되는 거예요. 대숑. 아, 잠깐만.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 다음에 3번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세팅을 보내주잖아요. 그럼 하위에서는요. 아이고. 4번. 이것을 하위 컴포넌트에서는 create 했던 애를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다. use context. context. 그리고 여기에 생성 컨텍스트명. 명으로 생성하여 세팅된 변수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합니다. 네, 이게 4번 이제 실제로 쓰는 거예요. 이제 4번을 가볼게요. 4번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cat context 했고 이제 탑 에어리어로 갑니다. 탑 에어리어로 가요. 지금 요거 하시고 푸시 한번 할까요? 네, 푸시. 소스 푸시.
소스는 푸시했고요. 자, 이제 탑 에어리어 갑니다. 탑 에어리어. 탑에어리어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프롭스 해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쓰는 요거 있죠. 자식 컴포넌트 다시 함수를 만들어서 전달. 이걸 안 하겠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주석을 달고요. 예, 여기에다가 그 말만 써주겠습니다. props context API를 사용할 때는 props function down 불필요. 그래서 주석을 달아요. 주석. 그리고 뭐 이 props는 안 쓰니까 사실 안 써도 되는데 뭐 일단은 뭐저 넣었다 뺐다 하기 귀찮으니까 일단 놔둘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내는 걸 내가 해놨잖아. goFN. 네, 그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거 주석 달고 내려가요. goFN을 안 쓸 거야. 그래서 여기 밑에 goFN이라고 내가 썼던 거 있죠. 이거 주석 달고 네, 요거는 프로스 펑션 다운을 했던 건데 그걸 안 쓰고 여기다 그냥 GMB 메뉴라고 그냥 아무것도 보내지 마요. 아무것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 내려갑니다. 그 메뉴로 가요. GMB 메뉴. 그럼 GMB 메뉴에서 프롭스로 지금 저희가 이제 다운시켜서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안 쓰겠다는 거죠. 얘도 요걸 안 써요. 요거는 주석 달면서 이것도 안 쓰겠다고 쓸게요. 이건 아까 코딩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다 써주는 거예요. 네. 안 쓴다고 주석 달면서 이걸 왜 주석했냐? 안 쓴다고 지금 API를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내가 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쓸 하위 컴포넌트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당장 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짐을 부려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여기 컴포넌트에서 컨텍스트 API를 쓸 거란 말이에요. API를 사용할 것이므로 여기에 use context 생성 컨텍스트명을 세팅한다. 그래서 여기 세팅할게요. 변수에다 만들어가지고 넣어야죠. const my context라고 할게요. 아니 my라는 건 이거 GMB라고 할게요. GMB에 들어왔습니까? GMB context 그냥 GMB 컨텍스트 이름을 그렇게 할게요. GMB 컨텍스트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React 저 use 쓸 거야. 컨텍스트 쓸 거야. 이거예요. 어떤 컨텍스트 쓸 거야. 거기다가 이름 만들어 놓은 거, 불러온 거. cat 컨텍스트. 네, cat 컨텍스트를 넣으면 그거하고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세팅된 애하고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GMB 컨텍스트를 여기 안에서 이제 쓰시면 돼요. 자, GMB 컨텍스트 이제 씁니다. 그러면 요걸 만든 순간 변수에 담았으므로 예, 할당된 변수에는 전역 변수 함수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 호출해 주는 거죠. 네. 부모의 어디에서 세팅인가요? 부모의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라고 하거든요. 네. 컨텍스트 프로바이더 밸류에 세팅된 이름으로 호출한다. 근데 chg 캣이었죠? chg 캣.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hg 캣을 이제 호출해 볼게요. gmb 컨텍스트라고 쓰시고, 요게 이제 여기 함수에서 여기 요 안에 함수에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전달된 부모 함수, 부모 컴포넌트 함수를 호출. 그래서 gmb 컨텍스트 점 chg cat. 그래서 여기에다 전달된 건 데이터. 근데 데이터를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로워 케이스로 해가지고 보내는 거 똑같이. 일단 하고, 네, 에러가 나는 거는요. 저기에다가 내가 표시를 잘못해서 그래. 아까 여기 있죠? cat. 여기로 오세요. 프로바이더. 중괄호 하나 더 해주세요. 중괄호 하나 더 해주세요. 이게 제가 아까 여기 말 설명을 헷갈리게 썼어요. 여러 개일 경우 중괄호 안에 콤마를 사용하여. 콤마를 사용하여 세팅함. 콤마를 사용해서 여러 개를 보낸다는 얘기고요. 여기 변수 자체도 중괄호로 셋업한 애를 여기다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그냥 문자 데이터 하나다. 그러면 뭐 이렇게 따옴표에 데이터를 직접 넣으면 되는데 변수를 넣는 애들은 이렇게 중괄호로 처리를 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중괄호만 하나 더 해주세요. 여기다. 그러고 나면 잘 되죠. 이게 전달이 된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 들어와서 cat. 네.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그리고 소스는 푸시. 네. 저희가 이제 넘어와서 셋업 이제 읽어와서 뭐 하는 부분, 변경하는 부분, 어, 유즈 컨텍스트도 사용하는 것까지 반영했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와서 딱 들어왔죠. 근데 처음에만 사실 여기 들어오지. 보세요. URL을 좀 바꿀게요. 뭐냐면요. 원래 오리지널 페이지는 이렇게 전부 다 눌러서 들어와서 셋업하는 게 원래 기본이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에서 클릭을 해도 이 뷰티를 물고 들어가서 다시 카테고리를 새로 읽어드리는 매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뭘로 들어갔는지 잘 보세요. 런웨이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가 상단에 캐시 런웨이라고 당연히 돼 있겠죠. 런웨이로 들어왔으니까. 상태에서 여기서 돌아다니면은 상단에 런웨이가 바뀔 리는 없죠. 우리가 런웨이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걸 보고 있는데 상단에 런웨이라고 돼 있으니까 개발자나 여길 들여다보지 뭐 일반인이 들여다보겠습니까? 이거 바뀌게 해주세요. 바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뀌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걸 새로 고침을 만약에 했으면요. 런웨이 페이지로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쇼핑이나 리빙이나 뷰티를 보고 있어. 뷰티를 보고 있어서 새로 고치면 뷰티 페이지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런웨이로 가는 거는 상단에 있는 이 파라미터 새로 고쳐지면서 이걸 다시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연한 결과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좀 세밀한 요구사항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게 이 얘가 현재 페이지가 막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상단에 있는 것도 여기에 맞춰서 피플을 누르면 여기가 피플로 바뀌고 비디오를 누르면 여기를 비디오로 바꿔주세요.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할게요.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걸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유는 뭐라고?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녔는데 페이지를 다시 리로드 할 경우에 상단에 있는 이 파라미터를 물고 들어와서 기존에 보던 페이지가 없어지고 처음에 물고 들어왔던 페이지가 다시 로딩이 되는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다. 뭐 이유는 그런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카테고리 바꿀 때 바꿔주면 되거든요. 카테고리 데이터 상태 관리 변수 업데이트 함수를 우리가 그 메인 컴포넌트, 그죠? 최상위 부모 메인 컴포넌트에서 저희가 변경을 해줬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업데이트를 해주라 이거지. 왜냐면 처음 들어온 get 파라미터 다른 서브 카테고리 고리 페이지로 변경하다가 새로 고침 등 페이지 리로드 시 처음 들어온 파라미터로 페이지가 변경되며 새로 고쳐짐. 이유는 처음 들어온 cat equal 카테고리명 때문임. 그래서 지금 요제 리액트. 예. 리액트 컴포넌트 업데이트 시 상단 URL 마지막 키값을 실제 카테고리명으로 업데이트 해준다. 말 많아.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쓰려면 말이 많아집니다. 네, 걔 왜 업데이트 해줬냐? 네. 그래서 업데이트 합니다. 업데이트는 이걸로 해줘요. 보통 우리가 그 히스토리 객체가 있거든요. 히스토리 객체는 윈도우 하위 객체예요. 윈도우 하위 객체인. 그리고 히스토리 객체에서 유명한 애는요. 이전 페이지로 가기, 페이지로 이동하기. 뭐 이런 거 할 때 히스토리 점백 뭐 이런 애가 유명해요. 점백 이런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등 유명함. 많이 쓴다고요. 근데 여기에 이런 애가 있어요. 히스토리 점 푸시 뭘 밀어넣어 강제로 푸시 상태를 스테이트 푸시 스테이트라는 애가 있고요. 앞에 값 뒤에 값은 널 해주시고요. 세 번째 값에다가 키 물음표 여기다가 이렇게 해준 거야. 물음표 키 이퀄 값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가 강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URL, 현재 URL 강제 업데이트. 이겁니다. push state. 할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그전부터 쓰였던 값들인데 지금은 거의 쓰이지가 않아서 그냥 널 처리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제가 1999년? 2000년 그때도 봤던 메소드 되게 오래된 푸시 스테이트. 그래서 히스토리 푸시 스테이트 하면요. 저기에도 MDN에서도 설명 잘 나와요. 일단 넣어볼게요. 푸시 스테이트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데이터 그리고 unused 중간 게 사용되지 않아요. 그전에는 쓰여졌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쓰이는 경우가 없어서 두 번째가 unused string 값. 그래서 둘 다 널널하고 세 번째 것만 우리가 일단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MDN 레퍼런스 누르시면 여기 설명 이런 거 그전부터 있었던 뭐 내용 구문 설명 이런 거 되게 잘 나오거든요. 네. 잘 나와요. 앞에 뭐 데이터는 기록된 항목과 관련된 네. 시험 문제 나오면 공부하겠죠. 1, 2, 3, 4 중에 뭘 찍을 것인지. 네, 뭐 어쨌든 뭐 이런 설명들이 이런데 뭐 연결돼 있는 애들 MDN이 되게 되게 유명한 애죠. 네, 그걸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설명이요. 쓸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값은 이렇게 쓰고 넘어가고 세 번째가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 물음표 cat 이렇게 하면 쓰세요. 물음표까지 쓰세요. 그리고 equal 값이 여기 발 우리가 보내고 있죠? 우리 기존에 여기 발로 업데이트 치고 있잖아요. 그 발로 업데이트 치는 애가 그 우리가 여기 뒤에다 보내야 되는 값하고 일치하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놓고 고쳐야 될 점이 있을 거예요. push state. 히스토리에서 상태를 푸시한다는 거는 URL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 push state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히스토리 밑에 있는 애잖아요. 현재 URL 강제 업데이트 메서드다. 그래서 찍어주는 메서드가 바뀌어요. 찍어주는 메서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처음에 비디오로 들어왔는데 리빙 하면 리빙으로 들어가고 뷰티로 들어가고. 그래서 만약에 뷰티에서 F5를 누르면 그냥 뷰티 페이지가 그냥 다시 열리는 거죠. 이래야지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런웨이로 들어왔다가 뷰티로 갔는데 새로 고칠 때 런웨이로 다시 가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단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프로그래머만 여길 쳐다볼 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일치시키는 건 좀 필요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타임 앰퍼센트 있죠. 앰퍼센트가 얘는 인코드 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중간에 앰퍼센트라는 애가 인코드 되어 있거든요. 퍼센트 26으로.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걸로 이렇게 찍어 보시면 지금 저는 인코드 돼서 이쪽을 바꾸라고 안 해놨기 때문에 중간에 퍼센트 26으로 안 돼 있고 그게 이제 변환하면 퍼센트 26으로 변환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앰퍼센트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얘가 키 이퀄 값 앰퍼센트 키 이퀄 값 그걸로 이상하게 시키잖아 이게. 네, 그렇게 바뀌면 안 되니까 요거를 인코드 하세요. 인코드 URL 컴포넌트 일부만 인코드 하는 게 컴포넌트라는 이 말 자체가 부분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 컴포넌트 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얘네는 그냥 일상어예요. 컴포넌트란 말이. 네, 그래서 인코드를 해서 넣어줘라. 특수 문자 때문에. 그러고 나시면 네, 뭐 비디오로 들어갔다가 네, 타임 앤 짐을 보시면 퍼센트 26으로 인코드 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고요.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치시면 괜찮아요. 근데 아까 URL 요거를 인코드를 안 하고 넣으셨을 때는요. 페이지가 망가져요. 그것 때문에. 앰퍼센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새로 고치시면 페이지가 깨갱 하고 망가지는데 이유는 앰퍼센트가 인코드가 안 된 얘가 처리가 이상하게 돼서. 네, 그리고 괜히 아주 사소한 건데
사소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막 에러가 좀 나거나 그러면은 찜찜하지. 새로 고치면 에러가 나요. 그것도 타이완찜에서 에러가 나요. 이상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게 바로 이거, 원인이 이거였습니다. 자, 이것도 한마디를 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디코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웹페이지를 보여줄 때. 네, 여기까지 업데이트 하시고요. 잠시 후 12시부터는 셋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더 넘치는 내용, 다른 추가할 내용은요, 제가 내일 얘기하든지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푸시. 여기까지 업데이트 해주세요. 업데이트, 오늘 업데이트 마무리입니다.